자, 2026년 1월 9일자 영암 열린신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볼 자료인데요.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쭉 훑어보니까 이번 호는 정말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지금 영암의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요.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면의 그 현수막 갈등부터 시작해서 2면의 의회 문제, 3면의 좀 충격적인 감사 결과까지 이게 전부 행정이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7면 같은 데를 보면 광주 전남 통합 논의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아주 거대한 움직임도 담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기사를 하나씩 나열하기보다는 이 신문 전체가 던지는 큰 질문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행정과 국민의 갈등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 1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1면 톱기사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암군 군수 규탄 현수막 불어, 근거 조항 제시 못해. 이게 그러니까 군수가 본인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못 걸게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라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영암군 농민회가 간척지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면서 우승희 군수 규탄해라는 현수막을 걸려고 한 겁니다. 그냥 건 게 아니라 지정게시다에 정식으로 신청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미 불법 현수막을 한번 철거당한 뒤라서 정식 절차를 밟은 건데 영암군이 이걸 불허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군수 실명이 들어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잠깐만요. 군수 실명이 들어갔다고 현수막을 못 건다는 게 그게 공식적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기사를 보면 군청 담당자도 법에 명시된 조항은 없다,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법적 근거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그럼 그 내부 판단의 근거는 또 뭔가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선거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선거법 위반이 걱정됐다면 당연히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친 겁니다. 농민회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농민회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했고요. 정책 비판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영암군도 나중에는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인정하면서 5개 광고물법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법 어디에도 군수 실명을 문제 삼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막은 셈이 되는 거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네요. 결국 이 갈등 때문에 2월 10일에 대규모 농민대회까지 열린다고 하니 현수막 하나가 영암 전체를 흔드는 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 구조적인 원인을 2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면이 행정집행부의 권한남용이라면 2면은 그걸 견제해야 할 의회가 왜 무력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이면 기사 제목이 영암군 의회의 본연, 어디로 가야 하나? 의회가 스스로의 성적표를 받아본 거네요. 네,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독립성 부족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네, 영암군 의회 직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2.0%인데 전남의 비슷한 다른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인력의 구성에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의회 직원 14명 중에 8명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군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파견 공무원이요? 네, 심지어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명은 전원이 파견직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마치 축구 경기 하는데 심판이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아니,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집행부 소속이라니.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견제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에 가깝죠. 보고서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전문성도 쌓이기 어렵고 결국 집행부에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인사권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인사권은 생겼지만
조직을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 조직권,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군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군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한 겁니다. 아, 일면의 행정 독주와 이면의 무력한 의회가 결국은 이렇게 맞물려 돌아나는 거였군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렇게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다음 3면 기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92% 검사 안 했다. 방치된 군민 안전. 이 헤드라인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이건 전라남도가 실시한 영암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92%요? 아니 이건 그냥 전부 다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2,762곳인데 그중에 2,539곳을 4년 넘게 단 한 번도 검사하지 않은 겁니다. 4년 동안이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이 멈춰 있었던 거네요? 내가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전라남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기관 경고를 받은 겁니다. 문제가 지하수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끝이 아닙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자는 4년 동안 의무 건강진단을 한 번도 안 받았고요. 화재 때 소방관이 진입해야 할 창문이 없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1, 2면에서 봤던 행정의 독주와 의회의 견제 실패가 결국 이런 행정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소각하거나 산사태 위험지역 점검을 110번이나 빼먹는 등 정말 행정의 가장 기본인 군민 안전이 완전히 방치됐던 거죠. 정말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졌는데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다른 면의 주요 소식들도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면 기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 1,600만 원에도 영명, 영암 시니어 의사 채용난. 이건 농어촌 의료 공백, 지역 소멸 위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죠. 월급을 1,600만 원이나 준다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네요. 그렇죠. 11면 사설에서도 돈으로 의사를 살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월급만 올릴 게 아니라 연금 문제 같은 현실적인 걸림돌을 해결해주거나 지역 의사 양성 시스템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면에는 영암 에너지 자립마을 2곳 태양광 수익 1,148만 원이라는 좀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이번 신문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뉴스는 7면에 실린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40년 만에 행정통합 공식선언. 맞습니다. 1986년에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합치려는 시도가 공식화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기사를 보면 수도권에 맞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있고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도 팽팽하네요. 만약 통합이 되면 우리 영암 군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겠죠. 광역 교통망이 좋아지고 대규모 산업 유치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주로 모든 게 쏠리는 빨대 효과가 더 심해져서 영암 같은 기초단체의 목소리는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찬반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정말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 우리 지역의 풀이를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마침 8면에 의병장 양달사 영정, 정부 표준 영정 제100호 지정 소식이 실렸습니다. 영암군 최초의 정부 표준 영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이런 지역의 역사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의 핵심을 신문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곳이 바로 11면 사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는 일면 현수막 사건을 두고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 군수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 자치분권 2.0 기초의회 현장에선 아직 멀다는 이면의 의회 문제를, 세 번째, 돈으로 의사를 살 수 있다는 착각은 오면의 의료 공백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신문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영암 열린 신문을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부터 우리 지역의 미래 과제까지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신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안전은 괜찮은가?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신문이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당사자이자 영암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담겨야 할까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모든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